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그날도 명절이라 미리 약속한 날에 모두 친정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언니들과 형부들이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는 딸만 셋인 집의 막내딸이었고 결혼한 지도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격인 남편은 저의 친정 모임은 아직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런 저의 남편을 위해서 큰형부와 작은형부가 커피 한 잔씩을 들고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큰형부가 새 차를 뽑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죠. 그걸 보고서 큰언니가 그랬어요. 아이고, 또 새 차 뽑은 거 자랑하려고 나가네. 저렇게 할 일이 없나. 맨날 차만 살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러자 둘째 언니가 그랬어요. 언니, 형부가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 냅둬. 너는 몰라서 그런다. 어떻게 차를 바꾼 지 2년도 안 되어서 또 차를 바꾸냐. 그래도 외제차를 안 바꾼 게 어디야. 돈이 없으니까 외제차는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맨날 카탈로그만 들여다보고 있다. 언제 벌어서 외제차도 타보냐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피식 웃기만 하고 그랬어요. 형부가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차를 바꾸시는 건데 누가 뭐라 해. 수철 씨는 아직까지 새 차를 타본 적이 없는데 차 욕심이 너무 없어. 그러자 큰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영희야, 네 신랑 벌이는 좀 하는 게 맞니? 아무리 그래도 30만 킬로나 뛴 중고차는 그러지 않니? 그러자 엄마가 그러셨어요. 차가 밥 먹여주냐? 다 형편대로 사는 거지. 쥐뿔도 없으면서 남보기 좋으라고 차만 사면 뭐하냐? 김서방처럼 저렇게 젊어서는 검소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저와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낡은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남편의 차를 두고 언니들은 걱정을 했어요. 한편 바깥에서는 큰형부가 새 차 자랑이 여념이 없었어요. 시승식이라며 새 차로 뽑은 제네시스에 남편과 작은 형부를 태워서 벌써 동네 한 바퀴를 돈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큰형부에게 그랬대요. 형님, 새 차라 정말 좋네요. 부럽습니다. 그러자 큰형부가 그랬다네요. 그러지 말고 동서도 차를 뽑지 그래?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보기는 저래도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러자 큰형부가 그랬대요. 그렇게 힘들어? 저런 경찰차로 몰던 차를 누가 타나? 나 같으면 쪽팔려서 안 타고 말지. 처제가 한 말 안 해? 형님, 저 차가 얼마나 튼튼한 차인데요. 미국에서 트럭이 뒤에서 추돌을 해서 덮쳤는데도 운전석에서 살아나온 영상 못 보셨어요? 그러자 둘째 형부가 그러셨대요. 아, 맞다. 그게 라세티였어. 내가 그 영상을 뉴스로 본 기억이 난다. 저 차가 그렇게 튼튼한 차구나. 그러자 코웃음을 치며 큰형부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뭐하나. 껍데기가 봐줄만 해야지. 나는 이 차를 2년 만에 바꾼 거야. 누가 문콕을 했는지 기스가 나니까 차의 정이 딱 떨어져서 바로 바꿔버렸지. 그러면서 큰형부가 또 남편의 차를 두고 한마디 하더라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빚을 내서라도 차를 바꾸는 게 어때? 그래도 결혼도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차를 바꾸지 않겠나 했더니 차 밑은 다 녹슬어서 못 쓰겠던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 빌려줄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자 큰형부가 형부의 명함을 내밀면서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어려우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이래 봬도 얼마든지 돈은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말야 벤츠를 사려다가 이 차를 산 거야. 이 차도 욕심이 났거든. 내가 이 차를 2년 정도 탈 생각인데 동서한테 자름하게 넘길 테니까 기다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이런 고급차는 탈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큰형부가 혀를 끌끌 차며 그러더랍니다. 사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폼도 잴 줄 알아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없는 티를 그대로 내면 되나? 너무 그렇게 없는 티를 내면 쪽이 안 팔리나? 처제 생각도 해야지. 안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저는 분수대로 살랍니다. 빚내서까지 무리해서 차에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형님처럼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이 되시면 2년마다 차를 바꾼다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허허. 그래서 작은 형부도 그랬대요. 말도 마. 차를 사면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집은 없어도 때깔 나는 차는 있어야 한다고. 어찌나 그러길래 할 수 없이 차를 바꾸긴 했지만 매달 할부로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자 큰형부가 그러더래요. 그까짓 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남자가 돈 벌어서 그런 데다 쓰지 어디다 써. 그러면서 남편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차를 깨끗하게 운전해서 질릴만 하면 동서한테 줄 테니까 기다려. 내가 저렴하게 넘길게. 그때까지만 저 경찰차 몰고 다니면 되겠네. 참 미안한 친구일세. 라고 하며 빈정거리듯이 말하더랍니다. 기껏해야 철물 도매업인 한 주제에 엄청 재더래요. 그러자 둘째 형부가 그랬대요. 형님, 그럼 그 라세티가 경찰차로 몰던 차였어요? 그렇다니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렇게 오래된 차를 타본 적이 없네. 하물며 어떻게 경찰차로 쓰던 차를 탈 생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참 대단해. 저제도 대단하네. 라고 하며 큰형부가 남편을 무시하듯이 말을 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래가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큰형부의 무시와 빈정거림에도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형부가 남편에게 또 그러더랍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에 오래되어서 개조하신다고 하는데 성의 표시만 하게. 동서한테 뭘 바라겠나. 동서가 10만 원 정도 내면 그래도 내가 100만 원은 해야 되겠지. 부담 갖지 말고 조금만 보태.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내면 형님은 1000만 원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자네 형편도 있는데 100만 원을 냈으니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내가 면이 서지 않겠어? 그냥 100만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10만 원만 내게. 내가 동수한테 뭐 얼마나 바라겠는가. 그러자 둘째 형부가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 허세 쩌네. 진짜 그런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큰형부와 작은형부와 남편이 나란히 집안 거실로 들어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드릴 말이 있다면서 모두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형부가 말했어요. 형님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여기 이 집을 개조하는 비용으로 동서가 내는 돈에 10배를 내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내나 두고 보십시다. 동서 얼마를 낼 텐가? 그래서 저 남편은 씩 웃고 말았어요. 큰형부가 허세 부리다가 제 발등을 찍는구나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를 낼지 뻔히 알고 있었던 저는 다시 한번 큰형부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물었어요. 형부, 우리가 얼마를 낼 줄 알고 그러세요? 저제 괜찮으니까 10만 원만이라도 성의만 표시하면 돼. 내가 100만 원 정도는 못하겠어. 새 차도 뽑으신 분이 겨우 100만 원만 쓰시게요? 그랬더니 큰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 형부 돈 없다. 다 그거 허풍이야. 그저 없어도 있는 티를 내는 거야. 큰언니의 말에 큰형부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그랬어요. 저제 내가 벤츠를 뽑으려다가 참 거야. 이 다음 차는 벤츠를 살 거야. 그때 제네시스를 가져가. 내가 처제를 봐서 싸게 넘길 테니까. 내가 까짓 거 동서가 내는 돈을 10배는 내야지. 그래서 남편이 조용히 흰 봉투를 꺼내서 아빠한테 드렸어요. 봉투가 얇은 것을 보니 틀림없이 5만원권 2장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의 큰형부가 두툼한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를 다 보란듯이 앉아서 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남편이 드린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닌가? 그 말에 다들 놀랐어요. 기분 좋게 다 보란듯이 돈을 세고 있던 큰형부가 놀라서 그랬어요. 그럴 리가요. 3천만 원이라뇨. 그래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막내 사위가 참 고맙지 뭔가. 30년 된 집이라 리모델링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나. 그러자 5만원권 지폐를 딱 20장만 꺼내서 봉투에 담던 큰형부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둘째 형부가 그랬습니다. 와, 그럼 형님은 얼마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10배면 얼마야? 그러자 갑자기 큰형부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더니 화장실엔 가지 않고 바깥으로 슬그머니 도망쳤어요.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니 3천만 원이라는 돈에 기가 죽었는지 거기에 10배를 더해서 내겠다는 허풍은 못 부렸습니다. 기껏 내 남편이 10만 원짜리로만 보였다니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죠. 얼마나 그 3천만 원이란 돈이 각인이 되었는지 그 뒤부터는 제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과 3천만 원이 바로 수준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었죠. 남편이 겨우 10만 원 정도나 낼 것으로 기대하고 기분 좋게 100만 원을 내서 허세 한번 부리려고 했는데 3천만 원에 100만 원 내기가 쪽팔렸나 봐요. 둘째 형부도 500만 원을 보탰는데 큰 형부는 겨우 언니를 통해서 1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름한 중고차인 라세티 경찰차를 보고서 남편을 무시했던 큰 형부가 알부자인 남편을 몰라본 거였죠. 큰 형부가 허세나 허풍을 부리고 무시해봤자 부자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안 된 사람들이죠. 엄마와 아빠는 제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장인 장모님이 기거하시는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말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막내 사위인 남편이 하자고 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 사랑은 막내 사위가 독차지 받을 만했습니다. 제 남편이 엄마와 아빠 집을 리모델링을 하자고 제안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설득됐던 큰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